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, 저랑무의 한도인. 새벽 이른 시간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어젠가 그저께인가 구글에서 읽은 것 같은데, 뉴스, 참 TV 뉴스에서 봤는가, 뭐 유인촌 그 장관,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인가요? 이 양반이 뭐 광화문의 편액을 뭐 한자로 광화문이라고 써진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. 순 우리말로 우리 한글로 쓰는 게 좋지 않겠나, 좋다고 생각한다고 이걸 의견을 피력했더라고요. 그런데 이 발언을 들으면서 난 상당히 참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가지고, 우리나라 참 문체부 장관으로서 발언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, 뭐, 오늘 또 뭐,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, 어떻게 하루를 지낼까, 이틀 동안 푹 쉬었습니다. 컨디션 안 좋아. 그래, 오늘 컨디션 좀 나아졌고, 해가지고, 뭐, 시청자분들한테 뭐, 밥값이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, 뒤척거리다가, 갑자기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. 또 유인촌 장관의 발언도 생각나고 또 다른 일도 있어가지고, 같이, 뭐, 한꺼번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말 좋지요? 한글 좋지요? 그런데 너무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. 한자, 중국, 우리나라, 일본은 한자 문화권입니다. 한자 문화권이, 물론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, 이 세 나라가 한자 문화가 상당히 깊죠. 그런데 이 문화권에서는 한자를 배제하고는 철학이나 사상이, 이 사상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한자는 한자에 글자 하나하나에 뜻이 다 들어있거든요. 예를 들자면, 뭐, 내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인데요. 우리가 가짜, 거짓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뭐, 거짓 위자하고 거짓 가짜가 있잖아요. 근데 이 두 글자는 다 사람인변에 씁니다. 사람인변에 위자는 하위, 사람인변 하위, 하다 두고로, 영어로 두지요. 사람이 하는 게 전부 거짓이다, 이런 뜻이고, 가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자로 씁니다. 인변에 빌리다는 빌릴 가짜를 붙여가지고 거짓 가짜로 쓰고 있죠. 그래서 사람이 내가 가진 게 아닌 다른 데서 차용한 그런 내게 아니다라는 뜻으로 가짜다, 뭐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. 그 한자는 부수가 있죠. 부수 글자가, 내가 지금 옆에 옥편을 센터에 갖다 놔가지고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옥편을 잘 보면 맨 앞장하고 맨 뒷장에 부수표가 있습니다. 일획부터 해가지고 한일자부터 해가지고 뭐 긴 거는 뭐 용용자하고 뭐 이런 게 거북구자 이런 것도 다 한 부수더라고요. 근데 이런 걸 그래 복잡한 부수도 있고, 간단한 뭐 한일자부터 사람인변 같은 경우는 이획이죠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수가 있는데, 이제 한자에서는 글자의 왼쪽에 붙는 걸 변이랍니다. 좌변. 그러니까 왜 오른쪽에 붙는 거는 방이라 그러죠. 우부방. 그러니까, 그리고 또 글자 윗부분에 붙는 거, 머리 꼭대기에 붙는 걸 머리라 그럽니다. 머리. 그래 대죽머리,
뭐 초두 그리고 나무나 뭐 이파리 같은 이런 걸 표현하는 나타내는 글자는 전부 다 초두로 되죠. 그리고 대중머리는 뭐 통이라든지 뭐 관이라든지 이런 글자는 다 대중머리에 쓰지요. 그리고 옛날에는 대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통을 만들고 또 요즘 뭐 관이란 파이프지요. 파이프를 만들어 속을 뚫어 가지고 그걸 많이 이용했죠. 그러니까 그 통이라도 이런 거는 대중머리를 씁니다. 그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밑에 붙는 거 밑에는 발이라 그럽니다. 발. 점 4개 지은 거 불화발이라 그러지. 불화발. 그 불을 뜻하는 거고 또 다른 건 짐승의 발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한자 그런 다양한 뜻이 있는 부수가 결합돼가 한자를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자 속에 많은 뜻이 들어있거든요. 그 참 재밌지 않습니까? 사람이 하는 건 전부 다 거짓이다. 이 우주의 생명체 중에 사람 외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. 오직 사람만 거짓말을 합니다. 아주 잘 나타나는 표현이죠.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한자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있으면 이 동양 철학이나 사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책을 읽어도 그냥 막 글자만 나열된 게 아니고 그 속뜻을 알고 보는 사람하고 모르고 보는 사람하고 천양지 차이라는 거죠. 나는 한자를 딱 1년 공부했습니다만, 우리 앞 세대 사람들은 이 한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죠. 특히 불교의 그 스님들 보면 내가 그래도 인정하는 스님들이 그 누굽니까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하여튼 그 불교 경전을 해설하는 스님 내가 대표적으로 2분인데 그분들이 한학 지식은 참 대단해요. 그분들 설명을 들으면 그냥 해설된 책을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한자 속에는 그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. 그걸 물론 한자가 어렵고 해가지고 배제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만 이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가 없으면요 학문이 올바른 학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. 내가 흔히 쓰는 병신학문이죠. 병신학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유이촌 장관의 그 한글로 광화문이라는 그 편액을 붙이자는 그거는 조금 오바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그 한자로 쓰나 그 한글로 쓰나 다 광화문이지만 한자로 써놓으면 그 속에 그 편액 속에 들어있는 그 편액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이거 사람이 짐작할 수 있지만 그냥 그 한글로 광화문 그러면 그냥 전문의 편액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. 한자를 모르면. 그래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자 문화권의 한중일 삼국은 하여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냥 우리 것만 좋다. 이거 고집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. 한자 공부해야 됩니다. 내가 경주 충요라는 동네에 한 3년 동안 새빵살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집이 계산공방, 그냥 개수나무 계산공방이라는 데인데 거기 그 주인이 내보다 10살 많은 형님인데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. 전화 자주 하고 한 번씩 찾아가가지고 커피도 한 잔씩 하고 이런 사이인데 그분도 날 가까이 생각하고 나도 참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. 말씀하시는 거나 일하시는 거 보면
그분이 주된 직업이 이제 그 옷장이나 뭐 그 모자 넣는 관 같은 이런 장을 만드는 장의 그 전문가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해주는 장인입니다. 그리고 또 서각 서원이나 이런 데 가면 편액 같은 거 아니면 휘효 같은 거 이런 거 그 판자에 새겨가지고 서각을 해가지고 걸어놨겠죠. 그런데 참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. 그래, 거기 작업장에 난 자주 들러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했었는데, 한 번은 들어가니까 다 새겨놓은 휘효 하나를 난로에 뗄 거라고 난로 옆에 던지더라고. 그거 보니까 뭐 괜찮은데, 형님 이걸 와갖다 난로에 뗄라 그러는 게. 글자 봐라. 글자 다 죽여놨다 그러는 게. 그거는 형님이 새긴 게 아니고, 조금 떨어진 아바라는 동네에서 알바같이 일을 도우러 한 번씩 와가지고 용돈 타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. 아마 내 또래 됐을 겁니다. 그 사람이 약 장애인인데, 먼 길을 와가지고, 일을 도와주고, 바쁠 때 도와주고, 한데 그 사람도 이제 뭐 옆에서 서당께서 한 명이 풍호를 연다고, 서각 하는 걸 구경하다 보니까 이제, 각을 해요. 바쁠 때는 뭐, 별로 안 중요한 그런 모양이죠. 맡겨가지고 각을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, 그 사람이 각해 놓은 걸, 서각해 놓은 걸 갖다 버리더라고. 형님, 괜찮아 보이는데요? 이러니까. 한번 봐라. 글자를 다 죽여놨잖아. 그러니까 한자를 서각을, 글자를 새기는데, 칼로 새기는데, 그냥 글자 모양만 새기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글자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, 강조하는 부분이, 그게 글자의 각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. 한자 힘 있는 글자하고 힘 없는 글자하고 차이 나잖아요. 그런 식으로. 글자를 각을 하면서 그 글자의 그 힘을 살려내야 되는데, 그 사람은 살려내지를 못하더라고요. 아마 기본적으로 한문 공부를 조금은 했는 것 같은데, 서예를 안 해본 사람 같아요. 그러니까 글자를 살릴 줄 몰라요. 그리고 듣고 보니까 글자가 죽은 글자라는 감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문을, 한학을 조금이라도 기본적인 정도라도 알아야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. 안 그러면, 뒤로 어디, 서원이나 이런 데 가면 유심히 보는데, 보면 이 죽어 있는 글자들이 들어 있습니다. 편액을 서각할 때는 이제 그래도 집안이나 이런 데서 그 지역에서 제법 한학계나 했다는 분이 서예도 좀 글씨도 쓰고 하는 분이 글씨 써가지고 벽지에 글씨 써가 그걸 판자에 붙여놓고 그걸 새기는 거죠. 힘 있는 글씨를 그걸 살려내지를 못하더라고요.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. 그러니 한학을 조금은 기본적인 건 우리 이 한자 문화권에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중국의 뗀 놈들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, 그렇지만 중국 이거 사상이나 철학은 난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너무나 깊은 걸 이야기하고 있고, 넓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좋아합니다.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자부터 해가지고, 쭉 중국 철학서나 이런 걸 이해하려면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깊은 맛을 모릅니다. 한자를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어야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나는 한문 공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
그래, 그 공방에는 그 작업장이 상당히 넓은데요. 거기 막, 넓어도 뭐, 작업 다이 하나 하고, 나머지는 전부 다 나무가, 좋은 나무가 있을 때마다 그걸 구해가지고, 나무를 켜가지고, 그 쌓아놓은 나무가 엄청날 겁니다. 그 양이. 그걸 이제 계속 말리고 하면서 그 있는데. 그러니까 그 공방이 하다 보니까 짜투리 나무가 많이 나오죠. 그러니까 그 집에는 아주 큰 난로가 있어요. 화목 난로가 있는데. 그 겨울에는 거기서 그 나무는 많으니까 늘 그 하루 종일 그 불 피워놓고 아는 사람들 오고 하면 나도 한 번씩 참석했는데 그 오리고기나 뭐 삼겹살 같은 거 그 난로 위에 구워가지고 소주 갖다 놓고 막걸리 갖다 놓고 한 잔씩 하면서 그 시간 또 보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나는 그 형님을 참 좋아하고 또 요즘도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. 그래서 오늘은 글자를 죽이는 사람과 글자를 살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남았을 때, 새해가 되면 이제 휘호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써가게 해서 걸어놓곤 하죠. 그 글자 서서 붙이기도 하면 합니다만, 입춘대길, 또 무슨 다경입니까?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새겨가지고 걸어놓고 있는데, 그런 거 보실 때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세요. 죽은 글씨와 살아있는 글씨가 차이 납니다. 한문을 아는 사람이 새긴 글씨하고 모르는 사람이 새긴 글씨는 분명히 차이 납니다. 여러분, 죽은 글씨를 걸어 놓을 겁니까? 살아있는 산 글씨를 걸어 놓을 겁니까? 여러분 한번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. 그리고 한문 공부를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기본 정도는 그 한문 공부를 하세요. 그래야 동양 철학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남았을 때